지난 시간까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볼까 합니다. 제가 당뇨나 협심증과 같은 만성 대사성 질환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해독요법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했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종 말했던 그 해독요법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해독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사실 제가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비엔체 해독요법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이야기하는 이 중간에 비엔체 해독요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엔체 해독요법. 여기에서 비엔체라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짐작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 짐작이 맞으실 거예요. 비움과 체움. 비엔체라는 것은 그 비움과 체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해독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몸에서 찌꺼기들, 독소들을 비워낸다. 그래서 해독이라는 말을 쓰게 될 텐데요. 이 해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에서 찌꺼기를 비워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움으로써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들을 가득 채움으로써 독소를 비워내고 그리고 우리 몸의 생체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요법, 이것을 비엔체 해독요법이다 이렇게 일컫게 되었습니다. 독극물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웬 독소? 내 몸에 독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간은 해독장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몸에서 끊임없이 독소를 없애는 이런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독소가 들어가고 나가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에서 해독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 누적된 독소들이 우리 건강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있고 살아가는 공간 이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창궐하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와 자동차 매연 그리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각종 화학 물질들 그리고 우리는 늘 깨끗한 의복을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탁할 때 묻어있는 세제 찌꺼기들, 샴푸와 린스 그리고 염색약과 파마약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조미료, 방부제, 각종 화학 성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먹는 각종 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끊임없이 독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는데 그 속에 독이 있다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항생제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복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염증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 치료를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항생제를 한두 달 먹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밥맛이 하나도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면서 걸음조차 걸을 수 없어서 그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이게 내 몸에 약이 필요해서 사용한 거지만 이것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일정 정도 내 몸에 독소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거죠. 그 약이 되면서도 그 이면의 독소들, 그 독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약이라든지 음식물 아니면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이것을 외독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각종 경로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생겨나는 내독소 어쨌든 이 독소라는 것은 내 몸에 있어서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이런 것을 독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거에 들어있는 독소 이런 것처럼 강력한 어떤 톡신이라기보다 내 건강에 이상을 초래하는 물질이라면 그것을 독소라고 정의하고 넘어가는 거죠. 외독소와 내독소 이 둘 중에 내 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독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 안에서 생겨나는 내독소. 그렇다면 이 내독소가 생겨나는 원인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독소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장내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생겨나는 장누수증후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몸의 간에서 해독 처리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누수를 통해서 내 몸에 덜 소화된 영양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독소들이 혈관으로 유입이 되고 이것이 온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내 몸 안에서 또는 혈관에서 발생하는 어혈이라든지 담음 또는 뇌에 쌓이는 단백질 찌꺼기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그리고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그 내독소의 어떤 중심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유입되는 외독소는 내독소가 더 많이 발생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물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내 몸에서 발생한 내독소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어렸을 때에는 비염이나 아토피 등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피부 질환 외에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협심증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암이나 치매, 파킨슨 그리고 이유 없는 각종 통증 그리고 만성 피로 이런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독소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토피나 비염 등의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것의 원인이 진먼지나 또는 진드기 이런 것에서 기인됐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어머님들이 손에 손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늘 그 먼지를 없애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집을 깨끗이 해도 이미 이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정말 날아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었죠. 자동차 매연이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타협할 것인가? 어차피 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해질 길이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협의 지점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내가 자동차를 버리고 또 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지만 저는 최소한으로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들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나 조미료 또는 화학성분이 최대한 안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기름에 여러 번 튀기지 않은 음식들. 그러면 무엇을 먹냐고요? 생과일이나 채소류, 천연 재료들을 이용한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최소한의 노력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까지는, 그러니까 건강이 약간 무너져 있는 사람까지는 내 이불을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음식의 조절, 이것만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해독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초래된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외독소의 제한만으로는 건강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인 해독요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장누수증후군을 극복하고 간에서 적절한 해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은 화학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고 이것은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 흡수된 영양들은 전부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그 영양소들이 재합성의 과정을 통해서 정밀로운 물질들은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의 곳곳으로 그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노폐물들은 대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간에서 충분한 해독 효소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몸에 그만큼 충분한 항산화 영양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항산화 영양소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글루타치온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합성되는데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려면 글루타민, 시스테인, 그리고 글리신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어야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리포산 또는 설포라판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있을 때 글루타치온의 어떤 재합성을 또는 생성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몸에서 항산화 활동, 즉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에 그만큼 충분한 영양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해독을 위해서는 내 몸이 스스로 해독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서 그 해독 작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비엔체, 비움과 채우는 해독요법, 비엔체 해독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해독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디톡스 또는 항산화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해독 주스 열풍과 함께 또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디톡스 다이어트. 이것은 독소를 밀어내면서 배출하면서 내 몸에서 체지방을 덜어내는 것.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디톡스 다이어트의 방향 설정은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옳은 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디톡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물만 마시거나 또는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또는 음식의 양을 줄여서 극소량의 음식만 먹으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방향 설정은 옳았지만 그 내용의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 몸에는 그 해독과 함께 그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그런 각종 필수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필수 영양소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에는 체중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이제 내가 뭔가 음식을 먹게 되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안 들어오지? 이런 기전이 발동을 하면서 내가 먹는 그 음식물들을 막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체지방이 누적되고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것을 요요라고 하죠. 그런데 요요라는 것이 비단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많은 독소들을 몸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요 현상으로 더 우리가 체격이 커지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서 빈혈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의 불균형, 이로 인해서 무월경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채워줄 때 해독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영양소를 채움으로써 해독이 잘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진정한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 요요 현상이 없이 그리고 어떤 건강의 이상을 초래하지 않고 지나가려면 이렇게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진행하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내가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서든 우리는 항상 영양은 가득가득 채워줌으로써 그 다음이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이나 각종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또는 면역 탄수화물 이런 필수 영양소는 가득 채워주면서 단순 열량소만 낮출 때에 체지방이나 내장지방 그리고 독소들 이런 것들은 덜어내고 근육량을 늘려주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비엔체 해독 전문 한의원에서는 울금이나 백합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 필수 영양소들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복합 발효 대용식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브로콜리 새싹과 그리고 각종 한약재들을 법제해서 만든 차, 그 외에도 장 누수와 장벽의 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약 형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진정한 비엔체 해독, 즉 채움을 통해서 비움을 실현하는 그런 해독요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비엔체 해독요법을 수시로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제가 만든 해독 차를 물에다 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몸이 약간 무거워진다 싶으면 제가 먹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색깔도 예쁜 이런 발효 대용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 몸의 소화 흡수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소화 에너지를 돌려서 내 몸의 노폐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몸이 무겁고 지칠 때에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화 기능을 좀 덜어서 몸을 가볍게 하면서 그 에너지를 돌려서 내 몸의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에너지 공장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몸을 좀 더 가볍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비엔체 해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해독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독소의 유입량을 줄이고 그리고 내 몸에서 스스로 해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 그 기본 원리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아프기나 한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여러 통증 질환들 그리고 약을 먹고는 있지만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 중인 당뇨나 고혈압 또는 협심증 그리고 만성 피로 또는 불면증 그 외에도 고도비만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엔체 해독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